오늘도 대도시의 거리를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 함께 걷는 이들 사이 혼자 가는 사람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사람들에게 혼자는 어떤 의미일까? 놀거나 일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같이 있고 싶고 어떨 때는 혼자 있고 싶고. Prefer being with other people, but I do like that when you are alone, you have autonomy to do whatever you want without any, other decisions. 가치를 선호하죠. 근데 또 혼자 돼 보니까 더 그게 절실하고 남들 보기는 뭐 더 쉬울 것 같아도 혼자 가기는 참 주저하거든요. 저는 혼자 아무래도 다른 사람 만나면은 그 시간도 잡아야 되고 어떤 노력도 들어갈 수도 있고. 2025년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혼자는 이제 당연한 것을 넘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여가 생활도 혼자라는 흐름의 확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재밌겠다. 저도 약간 커서 혼술 해보고 싶어요. 그냥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사실 크게 뭐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At first, if you've never been alone, it could be intimidating and daunting, but once you get hang of it, you kind of learn more about yourself. So, yeah, I respect it. 좋다고 생각했는데 1인석 뭐 식사하는 식당도 있고 영화관도 뭐 혼자 가서 보는 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하니까. 혼밥, 혼술, 혼여행.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혼자 살아가는가? 우리 사회의 술 문화는 술자리 분위기가 핵심이다. 직장 상사와의 술, 친구와의 술,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술이 모두 다르다.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삶의 고단함을 달래곤 한다. 술을 즐기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그중 혼자 마시는 술은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술집은 잘 모르겠고 식당이랑 그런 데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1인 그런 거 요즘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많이 들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저 잘 모릅니다. 방문하는데요, 저는? 네. 완전 있습니다. 아니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함께 취하기 위해 부딪히던 술잔을 온전히 나를 위해 기울이는 곳. 혼자 오기를 권장하는 술집은 대체 어떤 공간일까?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혼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샤로숲길에서 음주가의 책방 운영하고 있는 신유미라고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 이제 터졌을 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뭐 혼자 혼술이라도 한잔 해볼까 이러고서는 나갔는데 혼술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술 뭐 우대 뭐 이렇게 써붙여도 막상 들어가 보면 혼자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시끄럽고 근데 거기 나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이상하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혼술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난로 같은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적당히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적당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채로 있는 게 사실 저도 너무 따뜻하게 가깝게 지내서 상처를 받았던 경우도 있고 너무 멀어서 그 차가움이 저에게 되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적당함이 각기 사람마다 달라서 그 각자의 적당함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적당한 온기라고 했고 그래서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 시간을 오롯이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저곤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고 밝게 지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처럼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 무해한 공간, 그런 편안함을 찾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1인 가구들은 혼자서 집에서 쉬는 게 아니거든요. 집이 휴식의 공간보다는 좀 가사노동의 공간이 되다 보니까 나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혼자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한 것 같아요.
혼자 방문한 손님을 배려한 듯 두 가게 모두 보통의 술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다. 어떤 이의 고민과 또 다른 이의 조언, 그날그날의 작은 생각과 소소한 이야기가 적힌 공책. 홀로 찾아온 술집이지만 덕분에 마음은 외롭지 않다. 저것도 사실은 이제 혼술의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혼자 술 먹으러 오면 되게 뻘쭘하잖아요. 보통은 다 핸드폰밖에 안 봐요. 혼술하러 가보면 사실 이 책도 혼자 혼술하러 와서도 좀 뻘쭘하지 않게끔 마련해 놓은 장치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 안 읽던 책도 좀 읽게 되고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 저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보통 우리가 막 온라인에서 막 익명 게시판 같은 거란 느낌으로 그거를 이제 좀 아날로그화 시켜서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예. 맞아요. 그리고 저거를 이제 써놓고 가셨다가 한 2, 3주 뒤에 저거 나한테 답변 뭐라고 달렸는지 또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혼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나만의 이야기를 익명인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거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감정을 내려놓고 추억을 놔두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방명록을 만들었어요. 방명록 속 목소리의 주인들, 이 조용한 공간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회사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자취를 하게 됐는데 집에서 위스키를 시켰는데 이제 픽업 장소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처음 들어와 봤을 때 되게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쭉 방문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거나 다른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재미있고 뭔가 되게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 혼자를 좀 돌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혼자서 앉아서 책도 많이 읽고 저 자신한테 좀 집중하는 시간을 여기 저곤에서 같이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하루의 마무리로 찾게 되고 있어요. 집은 너무 익숙해서 생각이 멈춰버려요. 저거는 조용하면서도 약간의 낯섦이 있어서 제 안의 감정이나 생각이 밖으로 떠오르게 만들어요. 음악과 책이랑 따뜻한 조명이 만들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위스키 한 잔을 천천히 즐기다 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정리돼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기도 하고 방명록에 글을 쓰기도 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을 글로 옮기면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때론 그냥 멍하니 음악에 집중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혼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는 이유로 눈치를 보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저고는 그런 분들에게 혼자여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편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힐링하고 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혼술은 시끄러운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다. 여기에 낯선 공간에 긴장감을 한 스푼 더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지루함, 익숙함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온다. 혼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해진 걸까? 기성세대만 하더라도 일단 성장을 할 때 대가족 시스템 안에서 자라왔고 주변에 늘 조부모나 아니면 부모님 아니어도 친척 어른들, 또래 아이들 둘러싸여서 자랐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배경에서 성장했다고 본다면 이제 MZ만 하더라도 핵가족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는 시간 자체가 되게 친숙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죠.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랑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홀로 보내는 시간이랑 외로움이랑 혼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다고 해도 그 상태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고 만족을 한다면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서적인 교류라던가 연결감이 없으면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또 외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터무니없는 짓도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의
그 온전한 내면을 바라보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자신과 홀로 있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치만 필요한 이제 시간이라고 보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인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하고 앞으로 내면의 탐색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가장 이제 좋은 환경은 혼자 있는 환경이 아닐까. 혼자 있다고 꼭 외롭지 않으며 함께 있다고 반드시 행복하거나 연결감을 느끼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물리적, 정서적으로 자신을 떨어뜨려 놓는 자발적 고립. 이는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도전이지만 어떤 이에겐 이미 삶의 일부다. 혼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가 된 사람들을 만나봤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서와 혼자 여행은 처음이지의 저자 김남금입니다. 현재 글을 쓰고 글쓰기와 인문학 강의를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또는 자유여행을 하고 싶은데 좀 불안하고 겁이 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좀 주고 싶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지 나만의 여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다니면 가장 편안한 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동행이 있으면 사실 동행과 타협을 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될 경우도 있는데 혼자 다니는 장점은 그런 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단점 같은 경우도 있긴 하죠. 뭐 음식을 여러 개 못 시킨다든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짐을 다 갖고 들어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만 있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성향에 더 잘 맞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로를 즐기는 방식은 비슷해도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또 다른 얘기다. 김남금 작가는 글로 자신의 여정을 기록하는 반면 임수진 씨는 영상으로 그 순간을 담아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 채널 뚜뚜진을 운영하고 있는 임수진입니다. 제 일상도 많이 담고 있고 혼자 여행하는 모습들 또 혼자 잘 지내는 모습들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회초년생 때까지는 바쁨에 되게 취해 사는 삶을 살았거든요. 직장인이 되고 저에게 맡은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든 업무를 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크게 자책하고 제 자신의 존재도 좀 많이 옅어지는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좀 혼자 여행이라는 타이틀 안에 녹여냈던 거. 어떤 기분이셨어요? 제가 비유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되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어느 날 안경집을 가서 진짜 자신의 눈에 딱 맞는 안경을 딱 쓴 첫날의 기분이었어요. 그게 와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엔 되게 안경을 쓰면 어지럽고 어색하잖아요. 제 혼자 여행도 똑같았어요. 처음부터 막 좋고 막 너무 신난다 이게 아니라 되게 어색하고 이렇게 이 좋은 장소에 혼자 오는 게 되게 욕심 같고 그랬는데 안경도 쓰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의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혼자 여행도 좀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좋은 공간에 이런 소중한 나 자신을 데려온 나도 너무 뿌듯하고 처음엔 좀 심심해도 혼자 여행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보이더라고요. 같이 가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 가면 진짜 진정한 내 안의 욕구를 볼 수 있어요. 내 욕구만 따른다면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진정한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다는 게 혼자 여행의 좀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연도 1월에 부산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에게 부산이랑 항상 남자친구와 같이 갔던 여름 여행, 뭐 겨울 여행 이런 느낌이었어요. 혼자 가니까 그 도시가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갔을 때는 그냥 부산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음식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부산의 이미지는 되게 활동적인 걸 많이 해야 되고 이동이 많아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혼자 가니까 그냥 숙소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항상 되게 외향적이고 많은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내 삶에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순간에는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혼자 여행을 시도하지 않았던 여자 학생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무용가였는데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좀 집단 생활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혼자 순천 여행 다녀온 걸 보면서 본인도 여행을 좀 시도해봤는데 그 여행에서 되게 많은 걸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생활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떤 걸 했을 때 본연의 내 즐거움이 나오는지를 좀 알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DM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그 DM을 여러 번 받으면서 내가 기록용으로 올렸던 여행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씨앗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혼자의 답을 찾기 위해 떠난 여정. 그 가운데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돌고 돌아 다시 마주한 질문. 우리는 왜 혼자 살아가는가? 혼자는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 혼자를 즐기는 이들의 삶이 증명하듯 혼자는 스타일이고 그들의 스타일이 확실히 멋이며 그걸 멋있다고 느끼는 분위기도 점차 많아지는 익숙해지는 과정이고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만의 방식이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쉬고 즐기고 사색하는 그 혼자 하는 게 뭔가 조금 눈치 보이고 용기가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살아보니 남들은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 그닥 관심 없더라고요. 너무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걸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뭔가를 해보고 싶다. 무조건 하세요. 도전하다 보면 조금 더 내가 큰 세상에서 혼자일 수 있게 되고, 내가 혼자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정말 많은, 또 혼자 단단하게 서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엮이게 되고, 혼자로서 잘 지내기 시작하면 내 세상이 정말 넓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홀로 단단히 서서 단단히 서로를 마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핍에서 충분함으로, 외로움에서 고요함으로, 속박에서 진정한 독립으로. 혼자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다. 홀로이기를 택했기에 내 영혼을 돌볼 수 있었다. 소울로 혼자 온전히 나답게.